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지수 방향성 부재 그리고 대형주의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에도 코스피는 나흘 만에 하락 전환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지속했는데 3천억 원 규모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어제부터 투자가 개시된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어 펀드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알테오제는 특허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락 후 낙폭을 만회하는 등 변동성이 심화되었고 이와 연동해 코스닥은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표 결과가 엇갈린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실망감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M7 종목은 전부 하락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3천 건으로 전주 대비 6천 건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5.5로 부진했던 반면 10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3.4% 증가해 3년 내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알파벳은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크롬에 대한 강제 매각을 요구하면서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확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러우 전쟁 격화 흐름에도 주요국 증시가 5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정학적 변수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의 등락 후 소폭 상승에 마감했고 달러는 러우 전쟁, 금리 흐름 등에 연동되면서 장중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러우 전쟁 격화 흐름에 급등하면서 70달러 선을 상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증시는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주로 매기가 이동했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다우지수는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를 추진해왔던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사임 발표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국내 관련주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는 밸류어 펀드 출시, 삼성전자 반등에도 투심 위축세가 지속됐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개선 여부가 관건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인도의 소비 지표 관련된 자료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미입니다. 10월 인도 소비 관련한 보고서 발간했습니다. 인도는 타 국가들과 달리 공식 소매 판매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중 9월 GST라는 간접세 징수 증가율이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내수 부진 우려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도 증시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비재가 수익률의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10월에 GST 징수액 증가율이 반등을 했고 기타 소비 데이터들도 10월 들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서 하반기에 축제와 결혼 시즌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10월 CPI는 6.21%를 기록해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앙은행이 타깃 범위로 2에서 6%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단이 6%를 상회했습니다. 이것은 높은 야채 가격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의 폭우 영향으로 야채 수확 시기가 지연이 되면서 야채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축제 시즌 때문에 소비 수요가 높다 보니까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가 양파 비축분을 시장에 공급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취하고 있어서 6%를 계속 상회하지는 않고 상단 5에서 6%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연말 소비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배경은 전자상거래입니다. 이번 축제 시즌에 아마존 전자상거래 축제 기간 중에서 플랫폼 사용자가 14억 명으로 작년 11억 명을 대폭 상회했고 온라인 쇼핑 신규 유입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도시보다는 중소형 도시, 농촌 거주자 구매량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전자상거래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면서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라는 소비 심리 자극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 2024년 인도 축제 기간 소비 규모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강원랜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 레저 담당 이선아입니다. 강원랜드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만 원을 유지합니다. 강원랜드의 주가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증설 및 외국인 이용객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10월에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주가는 더 이상의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펀더멘탈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 환원 동반돼야 주가는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러한 모멘텀 외에도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개선세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933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VIP 기준을 완화한 브론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VIP 고객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 10월부터 스마트 입장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현재 강원랜드는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가능 기간을 일수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월 15일 이상을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생체 인식 정보를 통해 출입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시간 총량제로 전환하는 제도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출입 시스템 관련 추가 규제 완화가 기대됩니다. 한편 4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2019년부터 24년 1분기까지 납부했던 465억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해당 환급금이 4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도 호실적이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WCP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이태리에서 이창민입니다. WCP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1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52% 수준이고요. 4분기 실적 영업적시 217억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하회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부진했는데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OEM들이 연말 재고 조정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각형 그리고 원통형 전장 분리막 모두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률 급감하면서 수익성 악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중동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물류비 부담 확대 그리고 각종 신제품 테스트 비용, 시운전 비용 등도 영업 적자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 부진 불가피하지만 25년 하반기부터 업황 반등이 기대됩니다. WCP 25년 연간 실적 영업이익 7억 원 겨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CO2 매출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이로써 OEM들이 EV용 전지 재고 축적 수요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반기부터는 원통형 전지용 이제 분리막을 신규 고객 쪽으로 한두 곳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고객군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